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선거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크라이아웃도 일부러 시간을 좀 늦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잘 선거 투표하고들 오셨죠? 예, 저도 그렇게 투표하고 오는 길입니다. 장수가 이렇게 막 헷갈리죠, 그죠? 교육감도 중요하고, 사실 위정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많이 도구와 강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법치국가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고 잘못된 제도가 만들어지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이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로 선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이렇게 선거들을 하시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우리나라라고 하는 그 바운다리를 넘어서서 유엔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상태에서 싸우고 있고 각종 악법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몇 콤마 몇을 찍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나는 몇 콤마 몇을 찍고 있는지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크라이아웃 하면서 무엇을 결국 할 수 있는가. 사실 오늘의 최종적인 아젠다는 저항이에요. 저항. 예, 그래서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옳다, 악에 저항하는 것이 옳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방법적인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귀한 것 들여서 어떻게 싸울 건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얼굴이 좀 부었네요. 화면에 보니까. 예, 예 정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PPT를 좀 준비해 왔어요. 새성전 굉장히 분위기 좋은데, 예, 별로 궁금하지 않겠지만 제 남편입니다. 예. 제가 사진 찍으면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얼굴 나와도 되나? 어쨌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편안한 표정으로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매번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남편 옆에 있는 사진이에요. 남편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 나중에 보면 되게 사진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증명사진 찍을 때도 같이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온 세월과, 그러니까 남편 없이 살아온 세월과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좀 이제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나이를 그렇게 먹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특별하게 독신의 은사 받은 거 아닌 다음에야 결혼들을 하시게 될 텐데, 정말 여러분들의 배필을 잘 만나서 문화명령이라 그러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복음 듣지 못한 자들이 없을 만큼 초원과 광야를 달려가야 될 우리의 그 역할에 대해서 정말로 충실하게 창세기부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제가 아카데믹하게 PPT를 준비해 왔는데 1, 2, 3, 4, 5 이렇게 좀 타이틀을 붙여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로 명하고 계신가?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계속 싸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잘하고 좋은 대통령을 뽑고 좋은 시의원을 뽑고 좋은 교육감을 뽑고 하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지상낙원을 설립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오는 대로 오게 하며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죄와는 싸우게 되어 있고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고. 우리의 데스티니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도 사랑하고 여호와도 사랑하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며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유엔과 이제 유럽연합, 갑자기 또 이렇게 이제 막 제목이 막 이렇게 아주 또 딱딱하게 나가네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은 유럽연합까지 볼 시간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유럽연합은 좀 잘랐습니다. 이게 유엔, 살겠다. 조용해졌어요. 예. 유엔, 이제 우리가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평화를 위해서 만든 단체지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영상이 부분적으로 좀 축약돼서 들어가면은 좀 별탈 없을 텐데 다 들어가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것은 영상은 플레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왜냐면 이게 또 저작권의 문제가 생길까봐. 어떤 거냐면 하늘 높이 솟는 불 기억하시죠? 우리의 가슴 요동치게 하네 했던 88 올림픽 때 주제송이에요. 우리 이제 모두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이렇게 나오는 노래인데 굉장히 이 노래가 이제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서 이 올림픽 노래가 아니라 유엔 노래 같다 했을 정도로 세상의 화합을 얘기하고 평등한 세상을 노래하고 이제 싸우지 말자 하는 아름다운 노래로 지금까지도 불려지고 있고 역대 올림픽 곡 중에 최고의 곡으로 꼽히고 있고 굉장히 유엔스럽다 하는 노래예요. 근데 그 유엔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굉장히 나라가 아니라 유엔이라고 하는 단체는 굉장히 좋은 단체, 제3차 세계대전을 막아내고 있는 단체를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엔이 이제 했던 일들 중에서 항상 우리나라도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영어 공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리틀박스 같은 데도 보면은요, 그 세계 평화의 챔피언인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유엔이 했던 일들을 쭉 적어 놓고 있는데요.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는 이제 프로그램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 유엔 군이다 이러면서요. 유엔에 이제 따르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그런 이제 정말로 공산화될 뻔했던 나라인데 한국전에서 유엔이 굉장히 공로를 했다 할 때 또 한국 이름이 저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엔 공부를 하다가 한국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왜 유엔과 싸우고 있을까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유엔과 싸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유엔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동성애 인권조사관, 소위 말해서 성소수자 인권조사관을 각 나라로 보내서 원래 유엔은 인권조사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 인권 유린이 없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권고를 내리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권조사관에 이어 성소수자 인권조사관이란 걸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각 나라가 얼마나 성소수자, 소위 섹슈얼 마이너리티를 위해서 얼마나 나라가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동성결혼 통과됐는지, 차별금지법 통과됐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군 동성애는 인권적으로 허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체크해가지고요. 이거 어기고 있어? 그럼 너는 마이너스 몇 점, 마이너스 몇 점. 그런 인권조사관을 보내겠다고. 그런 인권조사관 제도를 두해 만에 유엔이 투표를 할 때 당연히 우리나라는 반대해야 된다. 반대표를 던져라. 이런 투표 자체가 잘못됐다. 하면서 저 엄동설안에 외교부 앞에서 데모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외교부가 반대표를 던져야 되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외교부를 그날 어쨌든 외교부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 유엔 의장이 국가가 우리나라였어요. 유엔 의장 국가가 우리나라 반기문 총장이었거든요.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의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의장은 유엔의 사무총장인 거지 외교부와는 엄밀하게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거 좀 압박 좀 가해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의견 전달은 가능하나 이건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위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포럼을 열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 이런 걸 하던 사람이 아니라 약국 집 교회 하던 성경 암송반 교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취미 생활은 굉장히 정적인 생활, 그림 그리기. 그래서 만화가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적인 여자인 줄 알고 저희 남편은 저와 결혼을 했을 뿐이고 근데 이제 그 정적인 여자가 차별금지법에 꽂히더니 저러고 돌아다니고 있을 뿐이고 감사하게도 굉장히 지지를 해줘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집회 오는데 투표하고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그 자상하게 투표까지 챙겨주시는 남편 그 케어에 투표를 하고 오는 길에 이제 유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빚진 게 있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공산화되지 않도록 도와준 부분이 있고 정말로 많은 유엔군의 피를 흘려준 건 감사한데 또 불구하고 그 유엔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지 되고 유엔 전체의 결의가 아니라 사실 세계 인권선언문 유엔의 인권선언문에는 차별 금지 사유로 동성애나 성전환 즉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없어요. 그걸 인권이라고 유엔이 공식화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유엔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기구인 CCPR이라고 하는 이 기구가 20개도 안 되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아주 굉장히 소위 말해 별 볼 일 없는 기구에서 굉장히 동성애 인권 문제를 떠들고 있고 정말로 우리가 케어해야 되는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이슬람에 명예살인 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들, 예, 그죠? 예, 아니 여성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날 잡아 한번 여성단체 좀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로 여성의 권익을 생각하는 게 페미니즘 단체라면 명예살인을 당하고 있는 이슬람의 여성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여성단체들은 기독교만 가지고 뭐라 그러죠? 가장 차별적, 여성 차별적 종교가 기독교래요. 이유가 안수를 안 줘서 그렇대요. 여성 안수를 안 준다고. 아니 그러면 명예살인을 당하고 있는 이슬람 여성에 대해서는 무슨 할 말을 할 건데 말이 없죠. 자, 애니메이 또 흥분하면 안 되고. 자, 그런데 어저께서 유엔에 동성애자 인권조사관 제도가 결국에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인권조사관을 두는 것에 더 표가 많았습니다. 그때 87대 77인가?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거 인권조사관 제도 따를 필요 없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오겠다고 할 때 거절해라. 미리 통보하고 오니까 유엔에서 보내고 오겠다고 할 때 차별금지법 제정했냐? 동성결혼법 제정했냐? 뭐 이런 성중립 화장실은 만들고 있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조사를 하러 외교부가 인권조사관을 보내는데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인다고 돈을 쓸 필요도 없고 힘쓸 필요도 없다. 거절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제공해주마 하면서 이제 싸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엔이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이상했던 단체냐? 예, 그건 아니었습니다. 유엔이 이제 굉장히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졌던 단체예요. 이제 제가 이제 유엔에 대한 음모론을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이제 통계와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유엔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유엔과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무관하지 않음 또한 말씀드리고 우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거대한 조직과 싸우고 있다. 그리고 마귀는 어흥하고 귀신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그렇죠. 제도라든지 문화라든지 교과서라든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인 것을 오늘 짧은 시간에 볼 건데 원래 국제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 그 모더니즘의 이제 그 결과물 중에 가장 끔찍한 것이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명이 죽는 전쟁은 그 전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무기와 화약과 뭐 그때 뭐 잠수함까지 등장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쇼크는 너무나 컸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한꺼번에 살상할 수 있구나. 그래서 산업화, 기술화, 합리주의의 발달, 이성주의의 발달. 그래서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발달된 무기로 사람을 죽이고 1차 세계대전의 결과물로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지 말자. 미국 윌슨 대통령이 주동했지만 사실 막상 미국은 빠져버리고 국제연맹은 별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걸 막지 못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세계대전 또 터졌죠. 2차 세계대전은 이제 핵폭발까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리 버거지를 치는 와중에 유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결국에는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이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S가 빠진 것 같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고 사실은 이제 이 전승국들이 주로 주동해서 만들었지만 이 유나이티드 네이션즈는 그 이후로 역할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저쨌든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유엔의 역할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국전에도 참전했고 많은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전문 기구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유네스코, IAEA, WHO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이게 다 유엔 전문 기구예요. 여러분 상당히 유엔의 기구가 많고 큽니다. 예. 예, 다 이거 들어보셨죠? IMF, 우리 IMF 두드려 맞아봐서 알잖아요. 그리고 IMO, 그 다음에 이제 국제농업개발기금, 식량농업기구, 예, 전부 다 유엔 전문기구입니다. 그 더 이제 나열할 수 없을 만큼 WHO나 뭐 UNAIDS라든지 유엔 산하 에이즈 관리국이죠. 그런 게 전부 다 유엔 전문기구입니다.
유네스코도 그렇습니다. 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유니세프 모르시는 분 없죠? 아동 도울 때 유니세프 대명사 같잖아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맨날 광고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보시면은 이 유엔이 결국 선진국들 잔치를 벌이려고 만들었다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이 보면은 그 사무총장 명단이 막 미국, 영국, 프랑스 막 이런 나라들이 주로 하는 게 아니라 미얀마, 페루, 이집트, 가나 심지어 8대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런 초강대국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정말 우리는 모든 나라가 평등하게 잘 살기 위한 국가다라는 걸 천명하기 위해서 사무총장도 이런 식으로 앉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 CCPR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좀 이름이 깁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라는 데서 이 각 나라 정부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 동성결혼법을 통과시켜라. 보시면은 이제 전환치료, 탈동성애 시키는 것을 전환치료라고 그들이 부르면서 또는 탈성전환하는 것을 이제 하지 말아라. 그런 거는 인권 유린이다. 그리고 군대 내에서 동성애 하면은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를 폐지하라. 이런 식으로 유엔에 있는 아주 작은 기구인, 정말 죄송한데 진짜 별 볼 없는 나라만 열 몇 개 모여갖고요. 제가 그때 당시 셌을 때만 18개인가 밖에 안 됐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대표적인 정부 부처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모여있는 진짜 죄송하지만 좀 허접한 유엔의 기구로 이름을 얹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이제 권고를 막 하니까 신났다. 유엔 전체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엔을 인용하면서 불교도 마찬가지죠. 차별금지법 제정하자고 저렇게 난리인데 이 유엔을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 이렇게 권고를 했다. 전환치료도 하지 말고 동성애 받아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유엔에 잘 따르는 나라인지 우리 스스로 좀 체크를 해보자. 그러니까 유엔의 세계인권선언문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아주 꼭다리에 아주 이상한 단체 만든 다음에 그 꼭다리를 가지고 CCPR을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엔인권정책센터랑 대한변호사협회가 우리가 유엔이 인권을 권고하는 거를 우리가 잘 해야 되지 않겠냐, 얼마나 우리가 잘 수행하는지 좀 체크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냐. 국가인권위원회도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항상 유엔을 얘기하죠. 국가인권위원회 2조 3항에 보면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엔은 CCPR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각 나라에 굉장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여기 보시면은 유네이즈라고 되어 있고 밑에 유니세프라고 되어 있는데 맨 아래쪽에요. 잘 보이실 거예요. 유엔 전문 기구입니다. 근데 이 유엔 전문 기구가 섹슈얼리티 에듀케이션, 즉 성교육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라고 하는 낙태업계와 손잡고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Comprehensive Sex Education,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성교육에서 요즘에 대세가 되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왜? 유엔 전문 기구와 낙태업계가 손을 잡고 퍼뜨리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이 파일이 전 세계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제공되어지고 있는 유네이즈와 유니세프 등이 제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성교육을 그대로 잘 따르고 있는 데가 캘리포니아 교육청입니다. 제가 아까 CCPR 얘기를 했는데요. CCPR 말고 지금 이제 유니세프라든지 유네스코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좋게 생각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좀 유감입니다만 알 건 알아야 되니까.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직접 나타난 부분만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괄적 성교육을 잘 따라야지 소위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캘리포니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Comprehensive Sexual Health Educ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에듀케이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하면은 포괄적 성교육이죠.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이 뭔지 보면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거 어쩜 좋아. 그 홈페이지에서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교육청이잖아요. 캘리포니아 디파트먼트 오브 에듀케이션. 캘리포니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추천하는 성교육 단체들이 나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 대표적인 단체들이 글래드라든지 SELU라든지
플랜 페런트후드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들을 바로 들어가서 성교육을 받거나 강사들을 요청할 수 있도록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좀 맛보기를 좀 하자면은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에 보면은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5세 아이들에게 왜 저렇게 음경이라든지 고환이라든지 생식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구체적으로 네가 왜 너의 음경을 이렇게 고추죠. 이렇게 불러야 되는지 아니? 아직 입이 좀 담기가 그런데요. 이제 한국말로 치면은 생식기의 명칭 페니스 이렇게 돼 있는데 둘, 넷, 여섯 18개의 명칭으로 부를 수 있는 이유를 가르치고 굉장히 생식기라든지 성관계 용도에 대해서 생식기 용도에 대해서 묵상하게 만듭니다. 테스티클, 고환을 왜 볼이라고 부르는 줄 알아? 왜 너트라고 부르는 줄 알아? 스톤이라고 부르는 줄 알아? 굉장히 아이들에게 이제 어릴 적부터 성적인 충동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포괄적 성교육은 최종 아젠다가 결혼을 통해서 성관계를 가진다가 아니라 합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합의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끼어들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학문으로 하든 진로 하든 뭐 입으로 하든 다 섹스로 디파인 될 수 있고, 이게 여러분 for use 애들용입니다. 애들용. 당근, 오이, 바나나로 자위도구,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은 성관계를 만약에 원치 않으면 억지로 할 수는 없지. 그건 성폭행이야, 나쁜 거야. 자기 성적 결정권 침해하는 거니까 당근, 오이, 바나나로 성관계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자위도구는 비싸니까. What if you don't have time or money to buy sex toy라고 돼 있죠. 이게 애들용이에요. for use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걸 포괄적 성교육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It's perfectly normal이라는 책인데 들여다봐라, 만져봐라, 어디를 더듬어야 more pleasurable, 더 쾌락적인지를 알아봐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성애화시키고 성적인 충동과 그리고 합의하에 얼마든지 성관계도 되고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없어. 자, 캘리포니아 교육청은 이러한 교육을 표준적 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표준적으로 보느냐? 아니 유엔이 지지하는데 뭐 어때? 유엔은 세계 최고의 챔피언 오브 피스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래야지 이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값에 이제 우린 따르는 거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교육청이 포괄적 성교육을 공교육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제도화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CSE, Comprehensive Sex Education을 이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그 교육을 잘 따르는 이제 그 단체들을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자가 까만데 화면도 까면서 그냥 까맣게 나오는데요. 이게 그 홈페이지, 좀 죄송합니다. 좀 모자이크 했어야 되나? 그래서요, HRC Human Rights Campaign 홈페이지 성교육 기관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체가 Human Rights Campaign 인권 캠페인이잖아요. 근데 Human Rights 캠페인이 주로 뭐 하는 데냐면 퀴어 축제 옹호하는데요. 그래서 퀴어 축제하고 퀴어 물건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휴먼 라이트 캠페인이 하는 것은 휴먼 라이트, 인권이잖아요. 인권 캠페인, 그러니까 휴먼 라이트 캠페인을 반대하면 인권 반대하는 것 같아. 근데 휴먼 라이트 캠페인이 만드는 굿즈들, 물건들을 보면은 육색 무지개 또는 여러 가지 색깔 무지개의 팔찌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각 기업에게 인권을 잘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겠다. 인권 잘 준수하는지. 근데 그 인권에는 반드시 동성애 인권이 포함되어 있고 성전환 인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HRC가 캘리포니아의 Comprehensive Sexual Education, 그 포괄적 성교육을 담당을 하는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Advocate for Youth라는 데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10대들에게 각종 콘돔의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책자를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성적인 자극과 충동을 일으키지만 아이들이 지키건 지켜야 되고, 인간이 80억 인구가 아무나 성관계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이외 루트로 하면 간음이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 이런 교육은 전혀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절제를, 그리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에 대한 배타적 충성을 보여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간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이런 절제 성교육은 전혀 없고, 오로지 콘돔 얼마든지 성관계도 된다. 특히 Advocate for Youth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를 굉장히 지지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대놓고 동성연애를 하거나 이제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그러다가 이제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도 알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는 또 에이즈 검사를 많이 받아라. Testing makes us stronger. 그래서 에이즈 검색만 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봐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샵이에요, 샵. Advocate for Youth 샵인데 다 샵을 운영하면서요. 어떤 거냐? 나는 바이섹슈얼인 것 같다. 난 양성애자 청소년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제 그 팸플렛을 성교육 자료로 쓸 뿐만 아니라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 여러분 있잖아요. 10대가 나를 게이라고 말하고 내가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물론 홍석천의 출연도 영향을 주지만 10대들이 나와 같은 또래인데 양성애자라고 게이라고 레즈비언이라고 그냥 커밍아웃하네. 근데 그런 책자들을 추천하고 판매를 하도록 홈페이지에 다 이제 게시하고 있는 단체 Advocate for Youth에 이런 단체들을 캘리포니아가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제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뭐 레즈비언이었는가 봐. I think I might be lesbian. 예, 그래갖고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걸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나는 게이인가 봐. 나는 정상인가 봐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 보면은 야 이건요 스칼레틴이라고 있어. 스칼레틴은 뭐냐면요 또 이게 이쪽은 이제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 제가 순회 강의 갔다 들은 얘기인데 성매매 관련 업계 있죠. 성매매 업계에서 만든 거예요. 여기도 자기 성적 결정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섹스샵을 세이프 섹스샵 좀 더 세이프하게 섹스하는 방법을 위해서 어떤 물품을 구비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아이들 성교육 단체가 이런 쇼핑몰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권리로 교육하는 거죠. 간음을 권리라고 배운 아이들은 회개의 통로를 차단당하는 겁니다. 그다음 글래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제 이 글래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냥 이게 글래드가 했던 지금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남자가 여자 대회 나가는 거 있잖아요.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남자가 자기를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여자 대회 나가는 거 성소수자의 화장실이라든지 스포츠 경기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얼마든지 성소수자의 정체성에 따라서 고를 수 있도록 해야지 되고 만약 그걸 반대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보고서를 막 내버려요. 얼마나 열심히 싸워주는지 몰라요.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을 아주 박살내기 위해서 이 수많은 단체들이 포괄적 성교육을 하기 위한 단체들입니다. 이 보시면 보세요. 네, 제가 이게 지금 포인트 너무 이렇게 판이 좋아서 포인팅이 안 되는데 보시면은 게이, 레즈비언 앤 스트레이트 에듀케이션 네트워크이라 돼 있죠. 그래서 게이, 레즈비언 그리고 정상인 교육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휴먼 라이트 캠페인 아까 말씀드렸던 HRC가 있죠. 그다음에 글래드 있죠. 그다음에 이거 말고 한 페이지 더 있는데 그게 아까 이제 까맣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ACLU 같은 경우에는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얘들아 동성애는 그래도 하면 안 되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 동성애 반대했어. 또는 얘들아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동성애 죄라고는 말 안 했지만 결혼을 남자와 여자라고 한정함으로써 남자끼리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어. ABC29을 어겼어. 저 선생님 좀 고발해야 되겠어. 해서 그런 사람들을 고발 고소할 때 진정서를 놓고 싸울 때 얼마나 그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를 위해서 싸워주는 데가 ACLU예요. 입도 뻥끗 못해요.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선생들이 ACLU가 있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이 성교육 단체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단체명 보면은 동성애 5단체명 나열했나 보다 그러실 텐데 그게 아니고 성교육 단체예요. 성교육 단체. 이런 단체들이 그래서 SLU 얘기를 아까 했는데요. 굉장히 동성애와 성전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굉장히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또 성교육하고 있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아시죠? 예, 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요 가족계획연맹입니다. 인구수를 줄여야 된다는 인구론에 아주 탐닉한 마가릿 생어가 만든 산하제한연맹이 나중에 플랜드 페어런트후드가 됐어요. 가족계획연맹인데요. PP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이 단체도 성교육 단체예요. 성교육 단체인데 낙태는 임신을 중단할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세 번째 보이시죠? 어버션 낙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라고 말 안 해요. ending pregnancy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임신 중단은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태아를 죽였다는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서 ending pregnancy 임신 중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놀랍게도 이 낙태업계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가 굉장히 동성애도 옹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와 성전환, 낙태를 동시에 옹호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가 계속 성교육을 했더니 애들이 막 자유스럽게 성관계를 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낙태를 하러 또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를 찾아오죠.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찾아오면 이제 그 청소년들 낙태를 도와주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낙태업계에 카르텔을 돌리는 거예요. 낙태업계가 아이들 성교육을 하니까 얼마든지 피임 쓰면서 이제 콘돔 쓰면서 성관계 해도 돼. 그게 너의 자유야. 자기 성적 결정권이야. 얼마든지 해도 돼. 근데 그러다 이제 애들이 사실 잘 그러니까 피임을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애를 덜컥덜컥 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제 PP 찾아오면 그러다가 뭐 나이가 졌구나 걱정하지 마. 지금 할인 기간이야.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또 낙태를 해주는 데가 플랜드 페어런트드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나라까지 공개가 됐던 유명한 사건이 있죠. 플랜드 페어런트드가 태아의 사체를 사고 팔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원래 태아 사체 사고 팔면 안 되는데 플랜드 페어런트드는 캘리포니아 교육청이 추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성교육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성관계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으며 그러다 애가 지면 낙태해서 돈 벌고 그 사체 가지고도 돈 벌고 이 엄청난 카르텔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지애나주 같은 데서는 낙태업계는 성교육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의 몸을 완전히 무슨 공장 보듯이 그 사람의 인생은 중요하지 않아. 그 아이의 정체성의 어떤 긍지체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생명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몸을 어떻게든 가늠하게 하고 임신시켜서 낙태시키고 돈 벌고 또 임신시키고 낙태시키고 돈 벌고 낙태 사체 팔아먹고 그런 단체가 캘리포니아 포괄적 성교육 단체로 추천되어 있는데 그 포괄적 성교육을 유엔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유엔보다 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근데 지피지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괄적 성교육이 어디서, 듣보잡이 어디서 나타난 거야 하실 것 같아서 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또 유니세프는 또 내가 이제 그 유엔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어지간히 유니세프도 유엔 전문 기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유니세프에서 아동들을 많이 도와주고 특히 아동의 권리를 도와주고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대신 도와줄 수만 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못 도와주니까 우리가 성금을 내면 대신 도와주는 좋은 단체구나. 우물도 파주고 뭐 좋은 일을 한다. 얼마나 광고를 많이 합니까? 저도 한때 후원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유니세프가요, 지금 실제로 굉장히 골몰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굉장히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내셔널 레즈비언 게이 앤 트랜스젠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름도 길죠. 줄여서 일가라고 하는데요. 이 일가라고 하는 단체가 이 돈을 이제 그 유럽 연합으로부터 받아서 이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전 세계적인 아주 그냥 국제적인 그 연합 단체입니다. 아주 글로벌리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어소시에이션이에요. 그 일가가 통계를 내봤더니 동성애를 이제 그 처벌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들이 78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의 명단을 쫙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명단이 일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이게 유니세프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오늘날 전 세계 78개국이 동성애에 대한 형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률이 있다. 그런데 그런 법들은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를 처벌하면서 굉장히 에이즈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에이즈를 계속해서 이제 막아야 되니까 우간다는 뭐 인구 절반이 걸렸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갔던 나라인데 많이 줄었어요.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윤리 자체에 대한 굉장한 이제 그 강조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에이즈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간다 역사를 보면 에이즈를 억제하기 위해서 의사라든지 보건인들을 많이 동원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성직자들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성직자들이 잘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하고 설교를 해서 함부로 성관계하지 못하게 하고 동성애도 못하게 해라. 근데 유니세프는 그런 나라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왜 아동의 동성애 권리를 억제하고 있고 아동들이 동성애나 성전환을 하려고 할 때 또는 동성결혼을 어른들이 하는 거 이런 거 만약에 반대하면 그것은 아동 인권 유린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동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할 때, 자 아동 단체입니다. 아동 인권 단체. 아동이 그리고 성전환을 하려고 할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성적 지향을 인정해주고 젠더 아이덴티티가 뭐든지 간에 정체성이 뭐든지 간에 그대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이 사실을 T 도시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쭉 나왔었던 얘기인데요. 너무나 크게 놀라시는 거예요. 딴 데보다 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T 도시의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MOU를 맺고 여기를 도우려고 하기 일보 직전에 제가 갔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업무 협약 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김 집사 빨리 그거 좀 빨리 보내봐요. 아까 강의 때 이거 링크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기독교 총회장이었던 목사님에게 막 보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유니세프가 굉장히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아동의 동성애를 반대. 당연히 우리 자식이 동성애 한다면 우린 반대하겠죠. 근데 그게 아동 학대라는 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인권 유린이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런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도와야 되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목소리에 힘을 빼고 링크만 쫙쫙쫙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MOU 없던 걸로. 물었대요. 지금 국제 유니세프가 이런데 한국 유니세프도 이런 입장이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전체적인 유니세프의 공론화된 이야기를 한국만 반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유니세프가 아닌 거가 되겠죠. 나 또 유니세프에서 고발 들어오는 거 아닌가? 저 너무 고발이 많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어쨌든 난 팩트를 얘기하는데도 그래요. 예. 그래서요, 이 유니세프, 진짜 하여튼 제가 더 단체 얘기해주고 싶은데, 하여튼 여러분, 아동 돕는 기구 중에서 동성애 옹호단체가 수두룩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돕기 전에. 이 단체는 유니세프와 같은 결로 동성애를 옹호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대한다는 성명서 혹시 있어요? 공식화된 문건이 있어요? 물어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대충 어머나 벌써 1시 5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대충 봐도 유엔은 굉장히 인간을 성행화시키고 낙태시키고 동성애를 옹호시키고 성적 지향을 일으키는 그러한 포괄적 성교육에 관련되어져 있고 제도화시키는 데도 관련되어져 있고 심지어 인권 조사관까지 보내가지고 태국의 비티 문타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도 이상해.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인권 조사관으로 뽑아가지고 돈 줘가면서 딴 나라에 보내가지고 인권 조사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도대체 뭔데 동성결혼 통과시키라고 간섭질을 하냐는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우린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나이티드 네이션즈가 열방이잖아요. 굳이 얘기하자면은 올 네이션즈가 열방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네. 어떡하지? 진짜 우리는 진짜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면 안 되는 건 또 우리 또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내가 유엔에 가가지고 찾아가야지 되나? 사실은 찾아가면 효과는 있어요. 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10명 정도 저쪽 진영이 많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몇몇 시민단체 장이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내가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살맛이 안 난다. 너무 인권이 유린된다. 인권이 유린된다고 무슨 일이니?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도 있어야 되고 찬성할 자유도 있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만 계속 억압한다. 반대할 자유를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찬성할 사람은 찬성해라.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게. 근데 나는 내 신앙의 양심상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게 유니세프에 위반이 되다니 아동학대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너무 정신적 피해가 크다. 계속 목소리를 내면요. 유엔은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을 안 찾아간 게 참 커요. 사실은. 저쪽은 계속 의견서를 내고 CCPR을 만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유엔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유엔까지 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유엔을 두드렸지만 한국에서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는 집단이 있다 보면은 그 집단이 유엔으로 가겠죠. 가서 그 문 앞을 서성이고 성명서를 내고 농성을 해야 됩니다. 제2의 우리는 CCPR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한 소그룹을 만들었다면은 반대하기 위한 그룹도 만들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최근 유엔이 동성혼을 내포하는 다양한 가족이라는 단어를 좀 쓰지 말라. 그 쓰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우리는 이건 환영한다. 우리는 또 우리나라에서 환영 성명서를 냈죠. 그래서 가족의 다양성, 그래서 아빠끼리 결혼한 가정, 엄마끼리 결혼한 가정, 남녀가 결혼한 가정, 동성애 가족을 모두 포함하는 소위 말하는 가족의 다양성이라는 표현 빼고 또는 다양한 가족이라는 표현 빼고 가족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가족지향이라는 단어를 쓰자. 정통 가족을 중시한다라는 단어를 오히려 쓰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굉장히 이제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에서도 CFN 같은 데랑 같이 연계돼서 일을 하면서 정통적인 가정을 지키고 기독교적인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엔 전체를 우리가 버릴 게 아니고 유엔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엔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유엔의 사무총장이 되시고 유엔의 CCPR을 제2의 CCPR을 만드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면 저처럼 한국에서 유엔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이라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엔의 가족지향 용어 사용 결정 환영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이제 많이 퍼뜨려야지 되고요. 일단 어쨌든 동성결혼이 이렇게 많이 통과되어 있는 나라지만 그 나라들조차도 저항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지 됩니다.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이 통과되지 않았고 차별금지국가가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통과된 나라들은 어떻게 해볼 줄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예를 들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자파테로 총리 한 사람이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별의별 거 다 통과시켰어요. 성별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자유, 여러 번 바꿀 수 있는 자유, 낙태권, 신속 이혼법. 하여튼 가족을 파괴하는 법을 진짜 이렇게 많이 통과시키기도 어려워요. 집권 7년 동안에 아주 그냥 한 사람이 이름도 자파테로야. 근데 이 자파테로가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저쪽 진영은요 사파테로라고 불러요. 됐어요. 자파테로예요. 자파테로 이렇게 싸그리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혼 조정 기간 동안에 4주간 머물다가 우리 이혼하지 맙시다. 가정을 지킵시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정 기간 이제 좀 이렇게 기다리는 기간을 보통 가지거든요. 아니 그럴 것 없이 오늘 싸웠으면 오늘 이혼할 수 있는 법을 막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서 동성결혼법은 또 만들어주고요. 성별 바꾸는 법도 만들어주고요. 별의별 악법을 다 만들고 이분이 집권 도중에 여기가 총리 집권 국가라서 스페인이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끌어내림을 당했어요. 너 나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강제로 이제 끌어내림을 당하고 나서 이걸 완전히 반대하는 초강력 극보수가 자리를 잡게 됐거든요. 스페인이. 근데 이 법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법은 만들어지면 고치기 어려워요. 갑자기 또 힘 빠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 살인을 다 뒤집고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막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왜냐면 이 사람이 또 끌어내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재정을 아주 방만하게 썼어요. 이 자파테로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모로 어쨌든 스페인을 말아 드셨어요. 해 드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극보수가 잡아도 이 법들을 다시 뒤집어 엎긴 어렵다. 왜? 이미 동성결혼 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최근에 반동성애 발언은 무죄다라는 판결이 살살살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통과됐지만 동성결혼이. 헝가리 같은 나라도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젠더 연구 금지해라. 쓸데기 없는데 돈 쓰지 마라. 이건 과학이 아닌 이념이다. 그리고 동성결혼 통과된 프랑스에서도 동성결혼 반대한다. 예. 뭐 또는 이제 성애화시키는 거 이게 좀 가려져 있는데요. 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생식기 모양과 남자의 생식기 모양의 모형을 가지고 끼우는 놀이를 해요. 이건 질이야, 이건 음경이야 해서 끼우는 놀인데 저 화면에 보이는 게 음경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저게 질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음경과 질에 끼우고 이거를 섹스라고 배우고 아이들이 굉장히 성애화되는 교육, 포괄적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에 반대하는 차원이 스위스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슬로바키아 동성결혼 합법화 뒤집었다 엎었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 난리 법석이에요. 예, 그래서 일촉즉발에 있는 국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관결합이지 아니야 동성결혼도 통과시켜야지. 그래서 가결됐다가 부결됐다가 난리 법석이고 아주 열심히 싸우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들은 놀랍게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있고 놀랍지 않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유엔 안에서도 지금 LGBT favorite language,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뭐 가족의 다양성, 성주류화 이런 단어 말고 가족을 중시하고 결혼을 중시하는 단어들을 써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그 안에서도 처절한 투쟁이 있음이 감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콤마 몇을 찍고 있느냐? 40개 주요 국가를 조사해 봤더니 가장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는 단연코 스페인이더랍니다. 자파테로 총리 덕분이겠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총 40개 나라 중에서 몇 위일까요? 답이 나와 있네. 20위다. 진짜 딱 꼈죠, 중간에. 정말 우리나라는 절묘하게 꼈어요. 어떻게 20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 21위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격전지다 이 말이에요. 격전지. 격전지. 여러분 전쟁이 격해지면요 쇼크가 올 수 있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도 이제 막 전쟁에 임하던 군인들이 중간에 제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 약 5분의 1은 쇼크로 제대를 했어요.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 쇼크로. 쉘 쇼크 같은 게 와가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미친 병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라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제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주동하면서 악법을 막아오고 있고 차량금지법을 막아오고 있고 7개 악법을 막아냈고 4개가 발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지방선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를 열심히 잘 하셔야지 되고요. 아합을 뽑아놓으면 아합의 길로 갑니다. 다윗을 뽑아놓으면 다윗의 길로 가는 거예요. 좌파 테러를 뽑아놓고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면 안 돼요. 좌파 테러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20위, 즉 격전지, 전 세계 격전지예요. 엎치락 뒤치락 정도가 아니라요. 이것을 위해서 생업을 접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고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식의 수능 원서 접수일을 까먹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저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큰아이가 수능을 봐야 되는 아이인데 수능 원서 접수일 날 동성애 반대 사역하다가 까먹었어요. 그 기간이 보통 보름 정도 된대요. 새까맣게. 그래가지고요. 졸지에 재수생이 수능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뭐 하고 있냐고요? 수능 준비하고 있죠.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남편이 엄마가 그런 것도 안 챙기고 사역만 하냐는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랬겠지라고 얘기해 줬어요. 저희 딸도 엄마 탓이 아닌데요. 왜 엄마가 미안해요? 저는요 정말 우리 아이가 수능 원서 접수 안 했다는 걸 9월 12일 날 알았거든요. 저희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연합 총무님이 원서는 설마 냈죠?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정말요 사람이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는다는 게 이거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놀랐어요. 너무나 자책감이 들고 이 순간에도 원망을 하면 안 되지 그 생각도 들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인데 실수가 없는 분인데 일단 내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구나라고 메타인지하기로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정말 눈물이 나고 할 말이 없고 근데 그 와중에 그 누구도 제 탓을 하지 않아줘서 너무 더 미안했어요. 지금까지도 남편은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격전지예요. 얌전하던 사람도 약국하던 사람도 성경만 외우는 무한 반복만 좋아하던 사람도 이런 기동전에 뛰어들어야 될 정도로 격전지예요. 그게 이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헝가리 같은 데서도요 싸우고 있어요. 동성애 다룬 아동도서 싹 다 치워라. 차세대 살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또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지 몰라요. 헝가리에서 이 일을 싸우고 계신 분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악법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통과시킨 상태에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동성결혼 통과시켜 놓은 상태에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는 훨씬 나아요. 무려 20위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항을 할 건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이 싸움 하면은 메시아적 활동주의에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예, 쌈딱이 돼버려요. 그래서요, 가정이 불화하고 무례한 가정이 돼버리거나 깨져요. 제가 오늘 이 안에 가장 어제 오늘 했던 남편과의 대화 캡처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뺐어요.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부부간의 대화인가 하실 거예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그러죠. 투표는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조전혁, 예. 하여튼, 교육감 잘 찍었죠? 그럼요. 이렇게, 예. 이게 뭐냐? 저기 무슨 이렇게 상사 부하 간의 대화냐? 예. 저희가 거룩한 습관을 좀 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반말을 안 쓴 지 24년 됐어요. 오히려 연애를 잠시 할 때는 오빠 밥 먹었어 뭐 이런 게 가능했지만 결혼한 다음에 좀 더 우리는 그런 예의를 갖추고 지킬 건 지킵시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부부는 충분히 심하게 싸울 수가 있는 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근데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인위적인 노력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굉장히 무례하고 싸움만 하며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도가 마르고 말씀이 많으면 그렇게 돼요. 암송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예. 성경 암송,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성경 암송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 그게 기도예요. 예. 달달 외우세요, 그냥. 그러면은 그게 기도로 와 닿게 됩니다. 성경 암송하다가 대성통곡을 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성경 암송을 하면 이성을 많이 돌리는 시간이라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성경 암송을 하다 보면은요, 성령 충만해지고 어느 날 그게 뼈로 와 닿을 때가 있어요. 뜻을 모르고 외우는데 그게 와 닿는 날이 와요. 그때 완전히 한 시간을 우시게 될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성경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암송하시고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요. 저도 이제 성격상 좀 이성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방언기도를 잘 안 하게 되던데 저도 이제 오늘부터 좀 열심히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해야 되는 기도를 하는 게 방언기도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그 뜻을 모르지만 성령의 기도를 하시고 정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액션을 하게 되면 메시아적 활동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서명 및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달기. 그러니까 어떤 서명이 돈다. 오늘 같은 투표 같은 거 굉장히 투표는 그냥 바로 직격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던 적도 있어요. 예, 아주 작은 도시긴 했지만 26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재검표를 했더니 23표로 좁혀지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2표, 3표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일이 있어요. 보통 그럴 땐 재검표를 하긴 하거든요. 요구하면 여러분 꼭 투표를 하시고 오늘 이제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투표율이 저조하대요. 투표하셔야지 됩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 서명 및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달고 서명하시고 하는 것, 예, 그리고 댓글 열심히 다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1인 시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있는 분들의 리스트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 공개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발의자 장혜영이라든지 박주민, 뭐 저기 권인숙, 이상민 이런 분들 사무실 앞에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할 수 있고 단식 투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김지연 약사 단식 투쟁 쳐봤더니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거의 제가 뭐 단식 투쟁을 하다 죽었다는 둥, 입원을 했다는 둥, 실려갔다는 둥,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와전됐던데 살아 있습니다. 실려가지 않았고요. 대신 실려가기 전에 나흘 만에 해제했습니다. 왜 나흘 만에 해제를 했냐면요. 여러분 이제 참조를 알아두세요. 제가 원래 금식이 5일 정도까지는 했던 사람이거든요. 뭐 가뿐하게는 안 해도 했던 사람인데 이번엔 작정하고 들어가니까 열흘은 할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여러분 옥 외에서 하는 단식 투쟁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10시부터는 막 찜통이 돼요, 거기가. 그래가지고요, 잠깐 잠들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그 왜 찜통 차 안에서 자다가 고체온증으로 누구 죽었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죽지 생각하시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기운이 없고 이틀째 날이었나?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해가 든 거예요. 그냥 계속 잔 거예요. 이불 덮은 상태로. 그래가지고 옆에서 기런병 교수님이 저렇게 이불을 덮고 자도 되나? 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컴퓨터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정말로 이 고체온이 된 상태에서 눈이 팍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미친 듯이 이불을 확 걷고 튀어나가서 빨리 급격히 체온을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나가는 택시를 탔어요. 아시겠죠?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에 지금 국회 앞인데 어디 에어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탔더니 완전 쿨다운 되더라고요. 쿨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이제 3일째, 4일까지 했는데 이제 4일 딱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또 바로 사역을 하는 바람에 보식을 좀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국회 앞에 가셔서 1인 시위 하실 수 있고 단식 투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식 투쟁까지는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날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도. 그래서 꼭 1인 시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집회가 있으면 꼭 오셔야지 돼요. 오늘 같은 날도 잘 오셨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릴 때 꼭 모여주셔야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중요한 집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만 잔뜩 바글바글 모여있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적다.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시의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동성애 옹호하는 인권 조례를 지방에서 조례로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 100개 넘는 도시에서 이미 인권 조례를 만들어버렸어요. 즉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인권 조례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폐지할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1대1로 주변에 알리세요. 나는 저 김지영 교수님처럼 막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닐 수 있는 어떠한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청중이 없다. 그 누구나 그래요. 저도 1대1로 시작했어요. 또리 엄마 있잖아, 똑순이 엄마 있잖아. 계속 1대1로 알리고 하다가 정식 강의를 13년도부터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째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강사로 초빙하지 않아요. 내 것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체력을 드리고 내 것을 희생하여 주변에 막 알리다 보니까 집사님 하는 그 얘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기도 모임이 있는데 와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진리의 통역을 증가시키기 좋게 이런 효율적인 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대1로 전하다 보니까 반박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김 집사님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자는 얘기야?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여기 대해서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래서요, 썼다 붙였다 하면서 얼마나 공부했는지 몰라요. 2012, 13년도에. 그러니까 왜냐면 그땐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는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이런 책들이 없었어요. 성전 안의 문제를 알리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책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썼다 붙였다. 여기 왜 이렇게 학생인권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지? 학생인권 조례가 국가인권위법 2조 3호를 뺏겼구나. 2조, 유엔 왜 이런 거요? 유엔 얘기를 하고, 유엔은 또 왜 이러는 거요? 유엔이 다 그런 게 아니라 CCPR 얘는 왜 이런 거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붙였다 뗐다 하면서 순서를 정리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책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동성애 의료보건적인 문제라는 작은 발표를 하고 우수연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를 1대1로 주변에 많이 알리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유인물도 이제 나오고 전단지도 나오잖아요. 알리고 뿌리고 내 주변 사람을 다 변화시키셔야지 돼요. 유엔이 멀면은 주변을 변화시키셔야지 되고요. 저는 자꾸 글을 주변에 많이 문자로 카톡으로 보냈어요. 1대1로. 그랬더니 지겨워하는 것 같아서 그림을 그려서 또 보냈어요. 네, 제가 그렸어요. 저 만화가가 꿈이었다니까요. 저 정도는 지우개 안 쓰고 그려요. 지금도. 5분만 주세요. 그럼 그려드릴 테니까. 근데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것 가지고도 날리면서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한가? 이게 내가 13년도에 그렸나? 하여튼 있잖아요. 원본은 없고 파일만 이렇게 있는데요. 하여튼 1대1로 주변에 많이 알리셔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강사로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판사판 합의육판 막 알리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러나 명료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어요. 저처럼 이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동성애 반대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법조인으로서 도와주실 수 있고, 맨날 우리는 고소고발에 남으니까요. 그리고 번역이 가능한 분들은 해외 자료들을 1년에 하루라도 번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디자이너들 포스터 디자인 그림으로 섬겨주실 수 있고요. 동영상 만들 때 성우 필요하고요. 그리고 8번째,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급한 대로 시의원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좀 약한 걸로 구의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정치 경제문화에서 진지전을 펼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부모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땡땡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포괄적 성교육은 좀 위험하다고 하니까 지킬 건 지키자, 음란물 예방교육 굉장히 잘하고 아이들을 잘 보호하는 그런 성교육 강사들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A랩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김지현 대표한테 연락하면 강사들을 팍팍 보내준대요. 너무 강의가 좋다는데? 음란물 예방교육 특허 출원자래요. 사실입니다. 제가 음란물 예방교육 특허 출원자입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네, 회장님이 그런 데 추천해 주시니까 안 그래도 식상하던 성교육 맨날 피임 얘기만 하고 거기 좀 연결해 줘 봐요. 여러분, 이게 진지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직에 있는 거예요. 요직에. 예, 그래서 학부모 회장이 되시고 동장, 통장, 반장 되시고 시의원이 되시고 내친김에 성격 급하면 대통령 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법과 제도와 교육 제도를 유지했던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일어나셔야 됩니다. 분연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사회 참여, 예, 만약에 집에서 나는 댓글 다는 게 잘하는 일이다. 그럼 댓글러로서 열심히 활동하시면 되고요. 나는 오프라인 쪽 정치인으로 가겠다. 예, 사회정치경제문화 모든 영역에 진지전을 펼치셔야 됩니다. 근데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난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컴맹이라서 댓글을 못 답니다. 무릎이 아파 1인 시위를 못합니다. 찬바람이 싫어서 외부 집회를 못 나갑니다. 마음이 약해서 1대1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서 약사님을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부르고 싶은데 그 얘기조차도 못 꺼내겠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 강의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 사역을 도와주고 싶어요.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난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끝까지 순종했어. 그런데 어쩌겠어. 다리라도 뻗고 자고 싶습니다. 이 사역을 도움으로써 기도 이외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이다지도 없단 말입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도우세요. 돈으로, 물질로 후원하기. 예. 저 사람은 맨날 소송에 시달리고 있을 거야. 당연하지.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그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내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아니에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그죠?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에게는 죄가 되느니라. 제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또는 두 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할 수 없는 건 하지 마세요. 아니, 무릎 연골 나간 분이 1인 시위를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무릎 연골 수술부터 하세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분이 꽃가루 날리는 시즌에 1인 시위를 나올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 공기청정기 틀어놓으시고 댓글 열심히 다시고 기도하시면 되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지만 정성은 필요해요. 이것은 빼박이에요. 그 사람이 진심이 아닌지는 물질이에요. 내가 심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예방 법인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는 것을 에이즈 예방 법인으로서 홈페이지에 배너에 딱 띄워놓고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로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린다는 객관적인 통계를 모두 다 정리해서 코호트 통계로 게시하고 누구나 교육이나 설교에 쓸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 법인들은 전부 다 이성애로 에이즈에 많이 걸리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한 땡땡땡땡 협회, 한국 땡땡땡땡 협회. 근데 유일하게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적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프까지 모두 제공하고 있는 단체, 한 단체 있죠. 엄청나게 핍박받고 공격받고 있죠. 한국가족보건협회. 아무도 대표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하도 공격을 받고 털려서. 예, 제가 거기 대표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 이 단체는 시 예산을 일부러 안 받아요. 시 예산 받는 순간 국가인권위원회 꼭두각시 돼야 되고 서울시 인권조례 꼭두각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100% 후원으로만 유지가 돼요. 이 단체가 망하는 건 이 단체 탓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의병이 싸울 때 군대가 와주지 않으면 의병은 반드시 죽고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질로서 에이즈 예방 전단지를 돌리고 공식화시키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약사들과 의사들을 불러 제껴서 싸우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싸우고, 그래서 개입바 레스토랑 편의점으로 팔려나간 그런 교회들 말고 정말로 끝까지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알리면서 싸워갔던 그 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며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유엔이라고 하는 오늘 거대한 집단과 그 집단이 CCPR을 통해서 인권 조장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그 영향을 우리의 외교부와 우리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다 받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는 데까지, 투표소까지 작용하고 있고, 나의 기도의 처소까지 차별금지법 기도가 들어올 만큼 내 삶의 곳곳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너무나 큰 집단이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되었고, 그 중에 아주 빙산의 일각만 오늘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유나이티드 네이션보다, 어떤 그 열방보다 하나님께서 크시고 완전하시며 전능하시고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잠깐의 핍박과 잠깐의 오해와 잠깐의 모욕과 잠깐의 어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을 기쁘게 주님 안에서 즐기십시다. 즐겁게 투표하시고 즐겁게 기도하시고 즐겁게 내 것을 내어놓아 순종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면서요, 화끈하게 예수 믿고 천국에서 반드시 제외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전쟁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억울한 사람 없게 하자, 그렇게 만든 단체들이 변개되고 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권에 도전하고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는 나라들에게 조사관을 보내서 동성결혼법 통과시키라고 압박을 가하고, 그걸 지키지 않은 나라를 인권 유린국으로 지정하고, 아동이 동성애를 하는 것을 말리는 부모는 인권 유린자로 낙인 찍고, 아동이 자신의 생식기를 뜯어내고 성전환자가 되겠다고 할 때 이걸 말리는 부모는 아동 학대자라고 말하는 그런 단체로 변개되어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가 몰랐음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이렇게까지 변개될 수 있음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나의 무능함에 치가 떨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나의 무능함에 치가 떨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유능하셔서 죄의 삭슬 사망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이 땅에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준 적이 있는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지만, 이젠 이 말씀을 혐오로 인권 유린으로 몰고 가는 거대한 집단들이 일어나고 있고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치하에 놓여있는, 분명 주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 가운데 교차로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군사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좀 더 싸울 걸 그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네? 그때 좀 더 싸워줄 걸 그랬나? 누가 와서 굉장히 울면서 얘기하던데, 누가 아예 수능 원서 접수일까지 잊어버리고 싸웠다고 하던데,
그때 좀 더 힘을 보탤 걸 그랬나? 우리가 이런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한 것들여서 이 거대한 유엔 아니라 더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열방이 우겨싼다 하더라도 마침내 승리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옳은 대로 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서 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 지방선거 중입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이 영적 전쟁의 격전지인 대한민국,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 이 기독교 박해지수 가장 높은 북한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나라, 그러나 청소년은 미전도 종족의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는 나라, 차별금지법이 4개나 발의되어져 있는 나라, 이 복합적인 일이 한 군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만이 뽀얗게 드러나게 하시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